안녕하세요. 관광통역 안내사 독학으로 실기 면접 보는 방법을 먼저 보는 팁을 강의하려고 준비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중국어, 영어 관광통역 안내사 제주 바람분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인스타를 보고 DM으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번에 필기 시험을 봤는데 실기를 준비하기가 너무 막막하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막막하죠, 여러분. 필기까지 이렇게 달려오시는데도 힘들었을 텐데. 우선 필기 시험을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은 필기 시험에는 합격했을 텐데 필기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은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을 실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관광통역 안내사 후배님들 혹은 이미 관광통역 안내사의 하나의 자격증이 있고 다른 언어로 필기 면접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두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은 면접은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만들고자 합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2차 실기 일단 제가 목차를 몇 개 만들어 봤어요. 면접하는 방법 이제 처음으로 면접하시는 분들은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한 면접 공부하는 방법 범위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많은 거를 자기의 언어인 모국어인 한글도 아니고 영어, 중국어, 외국어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약간의 가이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제일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죠. 이것만 알면 합격한다. 정말입니다. 이것만 알면 합격할 수 있는 정말 핵 팁을 제가 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대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좋은 강좌가 있으면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하는 방법은 면접 날짜가 되면은 일단 정해진 학교가 있겠죠. 고사장이 있을 테고 뭐 오전반, 오후반 뭐 각 시간별로 있을 텐데요. 미리 가서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너무 일찍 가봐야 기다릴 장소도 없습니다. 대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가실 때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옷은 가급적이면 정장을 입으시는 게 아무래도 그냥 노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옛날에는 뭐 한복을 입고 가신 분도 있고 뭐 눈에 튀기 위해서 뭐 별의별 옷을 입고 가시는 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냥 옷 정도는 그냥 노멀한 게 남자의 경우는 그냥 정장 여자의 경우도 그냥 오피스 룩 같은 경우를 하면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대기 장소에 가게 되고 대기 장소에서 추첨을 통해서 면접 시간 순서 면접 순서와 면접실을 배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시험을 봤던 경우에는 이렇게 봤었고요. 약간의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줄 알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면접을 보게 되죠. 일단 면접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면접관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한다는 말도 있듯이 과연 면접관들은 어떤 분들이 나올까요? 예, 교수님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 계신 분이 한 분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제일 문제가 난해하고 너무 현실과 괴리감이 떨어진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교수님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원어민, 언어를 전문적으로 구사하는 이제 뭐 원어민이나 혹은 한국 사람이어도 원어민만큼 언어를 잘 구사하는 제가 중국어 시험 봤을 때는 중국인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영어 시험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영어 면접관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한국 분이시지만 언어를 잘 구사하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행 관련 전문가. 뭐 저희 제주도에 중국어 협회가 있는데 그게는 경험이 많은 선배님도 참가하신 적이 있고 아니면 현직에서 뭐 여행사나 그런 데서 하시는 분들 있고 기본적으로는 교수님 원어민 여행 전문가 분들로 해서 3명 내지는 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 내지는 4명이 계시기 때문에 보통 많아야 한 분이 한 2문제 정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짧게 물어보면 뭐 한 분당 한 문제씩, 많게 물어보면 한 문당 2문제씩.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5분에서 10분 안에 면접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문제에서 5문.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당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1분에서 1분 30초면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답변을 준비하면서 장황하게 막 길게 설명을 준비하잖아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수험표를 달고 면접실에 입장하게 되면은 뭐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했고 막 준비를 막 하잖아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이름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면접 그 룰에 위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 수험 번호만 말하고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들어가서 문제를 답하고 나면 허탈하죠. 5분에서 10분이라는 게 뭐 막상 하다 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5문제 정도 대답하다 보면은 내가 이 짧은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나 이렇게 대부분이 허탈하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면접이 치러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과연 해야 되나 정말 범위도 너무 워낙 많고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필기는 필기대로 그냥 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다고 됐지만 이 면접이라는 게 뭐 필기 때 봤던 문제들이 다 나와도 뭐 하나 이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처음에 닥치는 고민이 여기서 고민스럽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은 면접의 출제는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있는지 제가 한 5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일단은 크게 서술형이 있고요. 서술형은 예를 들어서 뭐 경복궁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질문들은 영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 시험을 보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한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아, 일단은 뭐 경복궁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뭐 서울의 4대 궁궐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궁궐로서 정도전이 설계하였고 이성계가 뭐 만들었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은 너무 장황하게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분 내외로만 답변을 하시면 되니까 그 점 유념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단답형으로 뭐 FIT란 무엇인가, 어떤 거란 무엇인가, 뭐 에코 관광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비교, 뭐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차이점이 무엇인가, 어떤 거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대처. 예전에는 서술형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제가 한 2년, 재작년에 이제 영어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상황 대처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점이 어떻게 보면은 실기에서는 오히려 더 필요한 점인 것 같은데, 뭐 손님 중에서 뭐 여권을 분실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손님이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컴플레인을 건다. 한국을 비하한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어,
이런 식의 문제가 상황대처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문답 문제, 막 이렇게 뭐 너무 장황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질문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내시더라고요.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여행과는 상관이 없는 뭐 그런 건데 제가 시험 봤을 때는 뭐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한 번쯤 생각해봤던 문제이긴 하였지만 지금 현재 뭐 중국인이 뭐 관광을 많이 찾아오는데 점점 줄어드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나라 뭐 관광의 현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툭툭 던지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웃기죠. 여기서 안 걸리는 문제들이 없어요. 필기 시험에 4권 안에는 혹은 뭐 오늘 아침에 뉴스 어제 나왔던 뭐 어떤 내용의 뭐 신문 기사거리를 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팁이 있다라는 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전체적으로 면접 내용은 뭐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알파, 베타라고 잘못 썼네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서가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것 같고,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는 것만 준비하고자 하는 범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신다면은, 일단 책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원을 다니시거나 그런 여력이 되시면은, 괜찮으실 텐데, 또 학원비가 싸지도 않을 거잖아요. 저는 그냥 독학으로 영어, 중국어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학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관광공사에서 시험이 가까워지면은 뭐 면접 대비반을 이렇게 이제 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죠. 어떤 게 좋냐면은 물론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좋은 점은 자꾸 훈련을 하잖아요.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훈련.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걸 받아서 말하는 훈련.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아무리 혼자서 말을 잘하고 떠들어도 실질적으로 심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말을 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 또한 가이드라면은 당연히 해야 될 덕목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훈련이 안 됐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훈련하기는 되게 좋죠. 반대로 자기가 그만큼 독학을 하려면 꾸준히 집에서 그런 거를 훈련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핸드폰에 녹음해서 들어본다라든가 거울을 보고 연습한다든가 혹은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훈련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책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책을 보면 책에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을 한권 일단은 보시고요. 보신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엑셀이나 이런데 기출 문제랑 예상 문제를 쭉 몇 문제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1000문제 가까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복되거나 이런 거 빼니까 나중에 한 600문제, 500문제 정도, 그래도 6, 70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6, 700문제가 작은 건 아니죠.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한두 문제도 아니고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외국어로 해야 되는데, 특히 이때 참고할 때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 그다음 멋진 말을 책에 있는 내용처럼 고스란히 옮겨 적어서 외우려 그래요. 절대 안 돼요. 어, 자기가 책을 다 통째로 외울 수가 없잖아요. 외울 수 있으면야 좋지만 외울 수 있으면은 아마 더 좋은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자기만의 언어로 한 1분 가량 정도 될 수 있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경복궁을 예를 들면은 뭐 경복궁에 뭐 이렇게 뭐 설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경복궁 뭐 이런 식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었나, 언제 만들었나, 왜 만들었나, 어디에 만들었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팁으로 하면은 내가 여기에 가서 관광지를 누구에게 소개할 때 어떤 걸 하나 덜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게 저만의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복궁을 하면은 뭐 4대궁 중에 첫 번째 으뜸가는 궁궐로서 조선의 첫 번째 궁궐이다. 그리고 뭐 이 정도전이 설계했다. 이성계가 만들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거기 안에 있는 행사가 뭐 경복궁 앞에서 교대식이 있다. 뭐 이 정도 간단하게만 하고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답할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보는 거는 이걸 아냐 모르냐지 길게 설명 안 듣거든요. 힘들어요. 심사위원도 하루 왼종일 하려면.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그쪽에 가면은 경복궁에 가면 한복을 대여하는 곳이 많은데 그걸 입고 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하면은 오는 관광객이 더욱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를 하나씩 살짝 곁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뭔가를 이해하고 있고 가이드로서 뭔가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바로 중복을 만드는 거예요. 중복. 안 그러면 500문제, 600문제 절대 못 외워요. 모든 거를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외우세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 제가 어떻게 했죠? 경복궁 했을 때 뭐 4대궁 중에 몇 번째 궁이고 누가 만들었고 특징이 무엇이고 추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죠.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희궁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조선 4대궁 중에 이건 아까도 들어갔던 내용이죠.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에는 뭐 4대 궁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이 어느 방향에 있는 궁궐이며 누가 이 궁궐을 만들었으며 이 궁궐의 뭐 남문은 정문은 무슨 이름의 문이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한 두 개 정도만 얘기하면 되고요. 또 하나 또 덧붙이는 거죠. 이곳에 가면은 뭐 한복을 입고 가면은 뭐 사진을 똑같이 이쁘게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정도. 뭐 하나 이제 똑같이 덧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을 유사한 패턴을 만들어서 말만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뭐든지 똑같아요. 일단 뭐 FIT, 에코관광, 뭐 재생관광, 뭐 이런 류의 관광들 있잖아요. 대답을 다 똑같이 해도 사실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에코관광, 뭐 지속관광,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공, 공공관광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이 말을 하나로 똑같이 얘기해도 사실은 뭐 틀리다고 꼬집을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중복을 만드는 거, 패턴을 만드는 거, 중복을 만드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고스란히 책에 있는 걸 외워가지고 시험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긴장되잖아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그 외웠던 거를 고스란히 얘기하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 순서 해가지고 끼워 맞추기로 하면은 그래도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만 알면 합격한다. 이게 사실상 핵심이죠.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 이것만 알면은 합격한다. 정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합격합니다. 자, 일단은 면접을 하면은 가장 힘들고 시간을 많이 치중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네, 전문 지식이나 응용 능력, 방금 했던 이 부분이 제일 시간을 많이 걸리고 준비하는데 애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몇 점이면 합격하죠? 60점이면 합격을 해요. 60점이면 합격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00점 맞을 시험을 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격증만 따면 되니까. 60점 맞을 공부를 하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강사분이 얘기한 건데 유명한 학원의 강사분이세요.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시험을 하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느 한 제자가 시험장에 가서 앉아가지고 웃었대요. 항상 긍정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웃었는데
심사관들이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 하겠더래요. 그냥 웃다가 나왔대요. 가만히 웃으면서 고개 끄덕거리다 나왔대요. 이 사람은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져야 정상이지요. 근데 몇 점을 받고 떨어졌을까요? 40점을 받고 떨어졌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가만히 앉아서 웃고 가만히 바른 태도, 품행, 성실만 해도 40점을 받아요. 그럼 이 세 개에서 20점만 받으면 돼요. 이 세 개에서 20점. 그러면 전문 응용 지식이, 전문 지식이 과연 이 중에서 몇 점이나 차지할까요?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답변은 해야 되겠죠. 답변해야 되지만 이게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경복궁 얘기하려면 막 30분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간단하게 1분짜리로 만들어서 핵심만 얘기하면 돼요. 난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점수가 뭐 100점일 게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한 문제당 점수가 몇 점이겠어요. 점수를 10점 만점을 주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내용이 부족하네. 한 80점. 그래 봐야 이 세 개 합쳐가지고 20점이 되는 거였는데 이 5문제 중에서 뭐 8점 그래 봐야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뭐 정확하게 한다라는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외국어로 말해야 되니까. 뭐 물론 이제 원어민처럼 잘하면 좋겠죠. 그리고 언어라는 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아주 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심사위원이 몇 명? 3명 내지 4명. 그 중에서 원어민은 1명 이상이 안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도 물론 이제 심사위원들이 뭐 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겠죠. 한 분 빼놓고는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언어를 하지만 그분들이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한 분 빼놓고는. 그러니까 언어의 발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후루룩 얘기하다 보면은 발음이 틀려도 그 사람들이 하면서 다시 못 물어봐요. 왜? 제대로 했는데 모르면 자기가 창피하니까 굳이 그런 거 얘기 안 물어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냥 자신감 있게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바른 품행. 가서 웃으면서 대답할 때 심사위원에게 아이 컨택 하면서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게 당락이에요. 정말 핵심은 이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면접 같은 거를 많이 봐왔었고, 또 면접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조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면은 모든 면접이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얘기하는 것만 치중해 있지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한번 나중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한 달 전쯤이나 해가지고 자신 있는 답변에 제일 자신 있는 답변에 녹음을 하던가 사진을 보던가 겨울을 보던가 그러면서 해보세요. 자기가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란 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말하는데 신경 써가지고 내 표정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 같은 표정. 이렇게 되면은 보는 사람이 불안감을 느껴요. 답이 틀려도 자신있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점수는 가산점이에요. 끝까지 뭐 전문 지식 틀려봐야 몇 점 감점 되겠어요. 정말 큰 팁입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뭐 사실 요약하자면은 일단 공부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공부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게 뭐 깊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좀 폭넓게 많은 패턴으로 많이 중복함을 만들어서 외우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답변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정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웃으면서 자신 있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차라리 문장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힘들게 공부한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주 바람분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